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0월 3일 개천절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6800달러, 테슬라 인도량 발표 이후 개인 투시 약간 무너지고 있지만 6만 달러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300달러 마이너스 3%, 도지 솔라나 전체 알트코인들 하락 오는데 SEC가 결국에는 9월 리플 승리로 판결날 재판을 다시 항소하면서 리플 마이너스 8% 하락이 큽니다. 비트코인 도면스 우선 보면 54.5%로 SEC가 전체 알트코인 투심 눌려버리니까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면스 9월 19일 금리 인하하고 55% 고점 찍었다가 서서히 내려왔고 10월 1일 53.4% 저점 찍은 이후 다시 한 번 더 반등입니다. 하루 만에 SEC 리플 항소로 0.8% 도미어스 상승하는 건데 알트코인 하락이 크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직행하면 비트코인 도미어스 53%의 알트코인 수익도 급증을 하는 거지만 6만 달러 아래로 하락을 한다면 알트코인 홀딩할 명분이 줄어드는 겁니다. 비트코인 7만 달러 전고점 돌파는 8만 달러, 9만 달러 직행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알트코인 주요 하락은 리플 SEC 소송도 있지만 비트코인 5만 달러 재하락 공포와 중동불안, 이번 테슬라 주가까지 하락 요인입니다. 테슬라가 10월 10일 로보택시 발표 전에 인도량 먼저 발표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증가했지만 월가 예상치를 약간 하회를 했고요. 엔비디아 포함해서 전체 시장의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약간만 기대치 부합을 못해도 내리는 시장입니다. 테슬라 차트로 보면 260달러 매물대 돌파 2차 실패하고 개인 투자자들 매도세는 강해지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하락으로 인해서 본격 기관들 들어오기 위한 빌드업일 수 있는데 차트에서 중요 하락 채널 돌파하고 상승한 상태고 개인 비중 감소와 연중금리나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큰 걱정할 필요는 없는 차트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트에서는 내리면 더 사야 되는 거죠. 일론 머스크도 연중금리나 영향이 3분기까지는 적겠다는 알고 있는 거고 주가 방어 수단으로 로보택시 10월 10일에 공개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원래는 로보택시 9월에 공개하기로 했다가 트럼프 연설과 중국 판매량 호재로 연기는 했었는데 9월 금리 인하하고 재반등 빠르고 로보택시로 굳히기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코인파는 SEC 항소로 인해서 투심 다시 눌려버리면서 알트코인 하락이 크고요. 특히 알트코인 대장인 이더리움 주봉 차트 보면 9월 금리 인하하고 한 주 상승했는데 상승분 순식간에 상쇄하고 내리고 있습니다. 2800달러까지 올랐다가 2300달러 원위치 하고 있는데 7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후 이더리움 재단에서 35,000개 팔았고 9월 9일과 9월 20일에도 이더리움 창시자 700개, 1300개 각각 매도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대표 세력들도 이렇게 매도하고 있으니까 3000달러 넘기는 당장에 너무나 힘든 거고 금리나 50bp만 가지고는 이더리움 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리플까지 항소되는데 SEC 강력한 투자자 보호 알트코인 투심 억제는 지속이 되고 있다 시그널이 나왔고요. 이더리움 하락은 창펑자업 9월 말 출소하고도 연관성이 깊습니다. 바이낸스 창업자 알트코인 시장 주도했던 창펑자업 출소에 시장이 기대감은 컸었고요. 출소 이후 창펑자업 첫 마디부터 투자자들 실망감 안겨주기 시작했는데 잠깐 쉬게 해달라 수감 이후에 멘탈 탈탈 털린 것을 알 수가 있죠. 블록체인, 분산형 기술, AI, 바이오 등 기술 투자 계속은 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이고 교육산업 전념하고 책을 저술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발언인 거고 미국이 언제든지 코인 시장에 영향력 크게 행사하면서 창펑차오로도 감옥 보낼 수 있다. 겁을 단단히 줬다 생각이 되고요. 이더리움 가장 많이 보여 바이낸스의 창업자가 이런 발언을 하니까 전체적인 투심이 녹아내려 버리는 거죠. 창펑차업 리플 항소보다 금리 인하가 영향력이 더 크다 볼 수도 있는데 2019년 이더리움 단기 불장 차트 보면 9월 19일 2차로 25bp하고 8월하고 함께 총 50bp 인하는 했지만 3주 오르고 또다시 바닥 리테스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5주 정도 서서히 오른 듯 하다가 또다시 저점 깨버리고 10월 31일 25bp 금리 인하에도 완전히 하락을 해버렸고요. 2019년 이더리움과 연중금리 움직임을 현재 이더리움 차트에 대입을 해봤을 때 9월하고 8월 이더리움 재단이나 창시자 비탈릭이 왜 이더리움 팔았는지 알 수가 있죠. 거기에 19년 10월 25p 금리 인하 했는데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1.75%에 지나지 않고요. 11월에도 25bp만 금리 인하하는 것과 11월 금리 내려도 여전히 4%대 고금리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금자 입장에서 보면 은행이자 따박따박 5% 주면 가장 좋겠지만 3%까지는
예금이 좀 더 좋을 수 있다. 지금 코인 투자해봤자 물리거나 손실 클 수 있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판단이 우세한 거고요. 워렌 버핏도 예금성 자산이 역대급으로 많은 수준으로 애플도 팔아다가 채권 구매하는 형국이죠. 대신 알트코인 시장은 좀 더 빠르게 시장 분위기 전환되기 전에 자금 들어온다는 점과 10월부터 4분기 미국 대통령 대선 시절 나스닥, S&P 좋았던 점 생각하면 예상보다는 빠르게 반등으로 치고 오를 수가 있습니다. 2019년 비트코인을 보면 8월 금리 인하하고 다시 전고점 부분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2차 금리 인하 전까지는 버티는 듯 하다가 10월에 3차 금리 인하 전 다시 한 번 더 받아 리테스팅 했었고요. 당시 나스닥은 2010년 2월까지 계속 상승만 했고 비트코인은 차트에서 얼마 하락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12,000달러에서 6,000달러 반토막이 났었고요. 2019년 비트코인 움직임은 나스닥 상승하더라도 장기적인 횡보의 하락 반등한 약세장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과 24년 현재 다른 점은 블렐라 ETF 이후 나스닥과 커플링은 훨씬 더 강해졌고요. 2019년만 하더라도 여기 하락에 피보나치 382 4만 달러까지 빠졌겠지만 올해 보면 3월 고점 찍은 이후 최다 하락폭이 618 수준으로 8월 4만 8천 달러 찍고 빠르게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조정 이후 상승 오는 패턴의 차트인 걸로 채널 하단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오랜 시간 해킹 안 되고 높은 신뢰도 형성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서 블렐라, 아크 인베스트, 피델리티 등 미국 1등 자산 운용사들도 인정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2019년과는 확실히 방어되는 수준이 다른 거고요. 몇 달간 개미들 다 털어내고 이제는 팔 투자자 없다고 판단되면 불장으로 이어지는 게 코인이었고요. 그리고 코인에 긍정적인 소식이 났습니다. 나스닥이나 코인 최근 하락이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조정이 큰데 이란이나 이스라엘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 더 세게 때린다 선언을 했고, 이스라엘도 레바논전 첫 전사자 났다, 이란도 보복시 맞대응하겠다 팽팽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중동 불안 나온 데는 민주당 바이든의 안이란 대처가 한몫을 했고,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 지난 TV 대선 토론에서 인지력 문제가 언급이 되기 때문에 미국 정상이 불안할 때 이스라엘이나 이란도 중동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때문에 중동 불안 가속될수록 현재 바이든의 영향력은 줄어드는 거고, 바이든의 파워로 대선 후보까지 올라간 해리스가 잘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는 거고요. 때문에 트럼프 지지율은 상승하지 않는데 해리스 지지율이 52%까지 9월 대선 토론 이후 상승했다가 다시 한 번 더 49%까지 떨어졌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 올라가면 나스닥, S&P, 미국 증시 불안해지는 거고, 코인도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11월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코인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해도도 높기 때문에 당선된다면 알트코인 대폭등이고, 갠슬러장 퇴임되면서 리플 항소도 순식간에 종료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리플도 삼각 패턴 만들고 뚫고 올라가려다가 알트 내에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0%까지 하락했다가 마이너스 8% 약간 회복은 했는데 삼각 패턴 무너뜨리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700원 여기가 핵심 매물대도 위험해질 수가 있고요. 이번에 리플의 하락은 SEC에서 항소 결정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SEC는 리플 사건의 지난 법원 결정은 수십 년간의 대법원 판례와 증권법에 상충된다. 항소에서 우리의 입장을 SEC가 밝힐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리플과 전쟁을 선택을 했습니다. 갠슬러장 본격 방향성을 잡은 걸로 해리스가 대통령 될 줄 알고 트럼프 후원만이 하는 리플을 지원하기보다는 항소하면서 알트코인 시장 억눌러 주겠다, 트럼프와 반대 방향으로 간다 결정을 한 거죠. 트럼프 되면 즉시 해임될 거 알고 있는 거고, 현재 해리스 대통령 된다고 해도 민주당 내에서도 갠슬러 밀어내야 된다 의견이 많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 뒀다가 그냥 자리에서 물러나기보다는 확고한 입장 보여주면서 해리스 후보 당선에 올인하겠다 마음을 가진 듯 보이고요. 이번 항소로 인해서 리플 CEO나 우리 리플 투자자들도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리플 CEO는 SEC가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패배했으면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계속해서 법정 투쟁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SEC의 이런 조치는 투자자 보호되지 않고 오히려 SEC의 신뢰도와 명성을 훼손한다면서 난감한 입장을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리플은 다시 한 번 더 법정 리스크 쌓이면서 트럼프 밖에는 단기적으로는 답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대신 트럼프의 지지율도 중동 문제로 인해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뒤 발표되는 미국 대선에서 리플의 운명도 결정될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